네, 송기현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의 승부사 송기현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립니다. 삼성전자발 지금 주가의 하락이 좀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네.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시는지 스타주를 골라주시죠. 네, 오늘 스타는 포스코로 선정을 했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상승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스타가 됐는데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세요. 네, 지지난 시간에 제가 기아차를 스타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차익 실현을 유념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를 스타로 선정을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거시경제 세계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이 마이크로적인 부분, 예를 들면은 뭐 업황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실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서 최소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를 해서 느긋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는데 플랜 B 하원 표결이 취소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즉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고, 이게 올해 무조건 협상이 진전이 돼서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게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지금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이제 경기 민감주 그 투심에 상당히 좀 많은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부담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항선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매물도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V자형 반등을 좀 보여줬고 오늘 8일 만에 조정을 비교적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제는 매도의 시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그 시점이 됐군요. 자, 그러면 이 포스코의 친구들 역시도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고르셨는지 그 그룹핑화 기준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바로 제대로 봤습니다. 뭐 포스코와 비슷한 그런 그룹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그 친구들 세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 종목 말씀을 드리면요. 고려아연, 두 번째는 호남석유, 마지막으로 대우증권까지 친구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오늘 좀 많이 내리죠. 급락세가 네. 좀 강한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고려아연 지금 한 4%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라든지 기초 소재를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다른 여타 경기 민감주들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뭐 정유주, 화학주, 그다음에 건설주 4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월달, 2월달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분명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예상될 그런 정도고,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아서 좀 네.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호남석유인데요. 호남석유는 앞서서 스타주였던 포스코와 차트가 참 비슷해요. 자, 이 네.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너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포스코와 같은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사실 이제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레포트들을 보면은 석유화 업황이 내년이면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와 같이 기술적인 그런 부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포스코처럼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좀 다릅니다. 대우증권 네. 경기 민감주이긴 하지만 수급이 정말 살아있는 그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평가 내려주실까요? 네. 대우증권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경기 민감주와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바닥에서 반등이 한 20% 정도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한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 왠지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아요. 종목들이 지금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한 종목, 타피 종목으로 골라주시죠. 네, 탑픽은 대우증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대우증권이 탑픽이 된 그 이유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대우증권도 경기 민감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년에 주목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제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거의 지금 5조 원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증권 업황 같은 경우에 그 금융 상품까지 판매가 부진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때 그동안 좀 딜레이 됐던 자통법 개정안이 다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 자통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증권 업종, 특히 메이저 3, 삼성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대형 IB 업무를 통해서 새로운 그 수익원이 재창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증권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좀 좁혀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좀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증권 보면은 그동안에 지금 이제 쓰리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바닥이 견고하게 2011년 후반기부터 바닥이 거의 한 10,0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쓰리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고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수렴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평균선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하는 그런 타이밍인 아니다. 좀 여유 있게 시간 간격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방향성을 잡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그리면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라인을 깨게 되면은 그때는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다시 재매수를 하는 구간은 이평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배열을 만들어 놓는 그런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배열이 형성이 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형성되면서 강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 증권주 같은 경우 지금 가격대에서도 한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텀을 길게 보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우증권 오늘 4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강하게 매수 의견이 제시가 되는 그 종목은 아닌데요. 하지만 긴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 없고요. 손절 가격 11,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손기현 전무가 함께했습니다.